추가적인 팁으로 사설 구급차로 이용하실 때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에 대해 이야기하는 요보톡입니다. 요양원은 요양병원과 달리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월 1에서 2회 정도 의사가 방문해서 어르신을 진료하고 약물 치료에 필요한 분께는 처방전 발행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이 필요해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께서 갑자기 아프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요양원에서 하지 못하는 검사나 의료 처치를 해야 할지도 모른대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양원에서 이송 도움이 필요한 경우와 이송을 돕는 구급차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용 요금은 얼마인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양원에서 이송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알아볼게요. 조금 전 질문으로 돌아가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께서 갑자기 아프다고 연락이 왔는데 요양원에서 하지 못하는 검사나 의료 처치를 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죠. 검사나 의료 처치를 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나 의원으로 이동해서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요양원에서 병원 혹은 의원으로 이동할 때 보행이 가능하시거나 보조기구 등을 이용해서 생활하시는 정도라면 보호자님의 자차나 택시 등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거동이 어려운 경우나 치매 등의 질환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경우 혹은 산소 공급, 소변줄 삽입 등의 처치 중인 경우에는 자차나 택시를 이용하기는 힘들겠죠. 이때는 사설구급차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동해야 합니다. 사설구급차가 뭘까요? 119랑은 다른 걸까요? 두 번째로, 이송을 돕는 구급차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구급차는 사설구급차와 119 구급차로 나뉩니다. 응급이나 긴급 상황이 아닌 환자 이송이 목적인 경우에는 사설구급차를 이용합니다. 사설구급차는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요금을 지불해야 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하자면 응급처치가 가능한 택시인 거죠. 119 구급차는 응급 상황 시에 이용할 수 있는데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설구급차는 비용이 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설구급차 종류에 따라 이용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종류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이어서 이용요금까지 말씀드릴게요. 사설구급차는 일반 구급차와 특수구급차로 나뉘어집니다. 일반 구급차는 외관상 녹색 띠가 둘러져 있고 내부에는 기본적인 응급처치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어 단순 환자 이송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특수구급차는 외관상 빨간 띠가 둘러져 있고 내부에는 심정지 상황 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응급장비와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를 이송시키는 데 이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나 간호사 혹은 응급구조사를 동승합니다. 일반 구급차와 특수구급차의 용도가 다른 만큼 이용요금도 달라지겠죠. 세 번째로, 사설구급차의 이용요금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사설구급차를 이용하면 이송처치료가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장비 사용료, 처치 비용, 통행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용요금은 각 업체마다 별도로 정하는 것이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요금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10km 이내 거리는 기본료만 부과되고 기본 구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할증이 적용되어 기본 요금과 추가 요금에 각각 20%의 가산 금액이 붙습니다. 일반 구급차는 기본료 3만원에 추가 거리에 따라 킬로미터당 1,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고 응급구조사에 탑승이 필요한 경우 15,000원이 추가됩니다. 특수구급차는 기본료 75,000원에 추가 거리에 따라 킬로미터당 1,3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새벽 1시에 산소와 소변줄을 가지고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병원 진료가 필요해 11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면 부모님께서는 산소와 소변줄을 가지고 있어 특수구급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특수구급차는 기본료 75,000원이 부과되고 11km 거리에 있어 10km를 초과한 1km에 대한 추가 요금 1,300원이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벽 1시로 할증 요금으로 인해 모두 합한 금액의 20%를 가산하여 총 91,560원으로 예상할 수 있어요. 단, 정확한 금액은 이용하시려는 곳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추가로 알아보면 좋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사설 구급차에는 요금 미터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환자를 실제 이송한 거리에 해당하는 요금만 결제하면 된다는 점과 구급차 운용자는 이송처치료 외에 대기요금,
보호자 탑승료, 소모품, 의약품 비용, 통행료, 카드 수수료 등 추가 요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사설구급차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입소해 계신 요양원이나 이동할 병원에서 소개받은 곳을 이용해요. 이렇게 이용했을 때 좋은 점은 인근에 있는 구급차이기 때문에 해당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환자를 자주 이송해봤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시설 및 상황에 익숙해서 차질 없이 소통해 어르신들을 편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 원하시는 지역의 기관을 직접 알아보신 후에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응급의료 포털, 지역별 민간 구급차 현황 정보를 통해 해당 지역 혹은 이동할 지역의 기관을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이송 도움이 필요한 경우와 이송을 돕는 사설 구급차가 무엇인지, 이용 요금은 얼마인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인 팁으로 사설 구급차로 이용하실 때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실 때는 전날이나 오전 일찍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고, 예약 시에는 환자 외에 탑승 인원을 알리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어떤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동승하는지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단순한 이송이 아닌 응급상황일 경우엔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 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의 빠른 응급처치와 구급차를 이용해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거나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알림 설정과 댓글 남겨주세요. 요양보호에 대해 이야기 드리러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